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눅스 커널 개발자 김동현입니다. 이번에는 10.6.5절에서 다루고 있는 유저 프로세스가 실행하고 있는 도중에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선점 스케줄링이 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저번에는 이제 커널 공간에서만 실행되는 이제 커널 프로세스가 이제 프리엠션이 될 때에 어떤 방식으로 코드가 실행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유저 프로세스가 프리엠션이 될 때 어느 코드에서 프리엠션과 관련된 동작을 실행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커널 공간에서만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이제 커널 스레드 혹은 커널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유저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시스템 콜과 이제 인터페이싱 하면서 커널 모드로 스위칭 하면서 실행이 되는 프로세스를 보통 유저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유저 프로세스의 경우에도 사실 프리엠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리눅스 컴퓨터나 혹은 이제 여러분 안드로이드 폰에서 다양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실행하면서 이제 유튜브라든가 혹은 브라우저를 검색하잖아요. 그런데 유저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여러 개가 실행이 되면 될수록 이와 더불어 유저 프로세스가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유저 프로세스를 어떻게 프리엠션 그리고 효율적으로 프리엠션 하느냐에 따라서 시스템 반응 속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저 프로세스를 프리엠션, 선점 스케줄링 하는 방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유저 프로세스가 이제 그 유저 모드에서 실행하는 도중에 프리엠션 되는 실행 흐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면요. 이제 ARM 아키텍처에서는 인터럽트를 exception의 한 종류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벡터 언더바 IRQ라는 레이블로 브랜치를 하게 되겠죠.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처리하는 세부 동작 방식은 이제 인터럽트 챕터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은 5장 인터럽트에서 설명하고 있는 강의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인터럽트가 발생한 모드를 읽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유저 모드, 유저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있는 유저 모드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 레이블로 브랜치를 하게 되고요. 관련된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요 모드에서 이제 요 IRQ 유저라는 레이블에서 그 프로세스가 실행된 스택 정보를 이제 레지스터 정보를 스택에 푸시한 다음에요. 이제 이 코드 요 주소에서 그 IRQ 서버 시스템과 관련된 이제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이 코드 이 서브 루틴에서 인터럽트 핸들러가 호출이 됩니다. 인터럽트 핸들러가 이제 다 호출이 되고 관련된 코드가 다 실행된 다음에는 이제 요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요. LSL 그리고 LSR, LSL 요 코드가 어떤 동작이냐면요. 그 프로세스의 스택 그 포인터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활용해서 스레드 인풋 구조체에 접근하는 코드가 이 코드입니다. 스레드 인풋 구조체에 접근을 하는 코드이고요. 그리고 R9 레지스터는 스레드 인풋 구조체의 이제 시작 주소를 저장하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요 레이블로 브랜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레이블로 브랜치 한 다음에 이제 어떤 조건을 체크하냐면요. 프로세스의 스레드 인풋 구조체의 플래그 값이 요 매크로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만약에 이 매크로를 포함하고 있다면 슬로우 워크 펜딩이라는 레이블로 브랜치를 하게 되고요. 요 레이블에서는 두 워크 펜딩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 그 서브루틴으로 스케줄 함수를 호출해서 프리엠션, 선점 스케줄링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레이블에서 프로세스의 그 세부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플래그 값이 요 TIF need reschedule 매크로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이제 no work pending 이라는 레이블을 로 브랜치를 해서 유저 공간으로 바로 복귀를 하는 동작을 실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요, 이렇게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인터럽트 핸들러가 호출이 되는데요. 이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드에서 인터럽트 핸들러를 호출하는 IRQ 서브 시스템 관련된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인터럽트 핸들러가 호출된 다음에 항상 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요. 다음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프로세스의 thread info 구조체의 플래그 값에 항상 접근해서 그 플래그 값이 이렇게 TIF 워크 마스크에서 정의된 이 비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이제 체크를 합니다. 즉 인터럽트가 이렇게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인터럽트 핸들러를 호출하겠죠. 근데 인터럽트 핸들러 서브 루틴을 실행을 마무리한 다음에 항상 프리엠션 스케줄링 할 수 있는 조건인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럽트가 처리되는 빈도에 비례해서 프리엠션이 될 조건인지를 체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이어그램에서는요, 프리엠션 관점으로만 그 이제 유저 프로세스의 실행 흐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2장에서는 시그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요렇게 인터럽트 서브 루틴이 실행된 다음에 유저 프로세스에게 시그널이 전달됐는지도 이런 비슷한 루틴에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12장에서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유저 모드에서 선점 스케줄링 되는 단계를 세부 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로는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고 나면요, 인터럽트 핸들러를 처리를 합니다. 인터럽트 핸들링으로 인터럽트 핸들러에 대한 처리를 마무리하면 요 랩을 복귀하는데 이 코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 코드에서 IRQ 서버 시스템 관련된 함수를 통해서 인터럽트 핸들러를 호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2단계로서는요, 프로세스가 선점 스케줄링 될 조건인지 점검하게 되는데 이제 선점 스케줄링 할 수 있는 조건을 체크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요, 프로세스의 thread info 구조체의 플래그 필드를 점검해서 이 플래그란 필드가 요 매크로를 포함하고 있으면 선점 스케줄링을 실행하게 되고요. 이후에 슬로우 워크 펜딩 레이블, 두 워크 펜딩 함수, 그리고 스케줄 함수를 차례로 호출해서 선점 스케줄링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요 RE22 유저 프레임 IRQ 레이블에 대한 코드가 핵심인데요. 선점 스케줄링을 실행할 때 점검한 핵심 코드는 이제 5번째, 7번째 줄인데요. 요 코드입니다. 이 코드가 뭐냐면 이제 프로세스의 thread info 구조체의 시작 주소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R1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로딩 하는데요. 해당 어셈블리 코드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R1이라 레지스터가 TIF 워크 마스크 매크로에 정의된 비트를 포함하고 있으면 슬로우 워크 펜딩이라는 레이블로 브랜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 코드입니다. 이번 강의 동영상에서는 유저 프로세스가
프리엠션을 실행하는 시작 포인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